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국내 증시와 더불어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시간부터 21년도부터 시장은 폭락한다라고 계속 여태까지 주장을 해왔고, 테슬라는 100달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80달러를 갈 거예요.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1800포인트 때까지도 내려간다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물론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맞추지 못하고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화폐의 흐름, 엔화 가치나 달러의 시세의 흐름, 유가의 흐름들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2년도 이민년은 이 물건의 시세를 파괴한다. 그래서 올해 이제 부동산이 이제 파괴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주식시장이 파괴가 됐던 거고, 이게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여주는 시기가 언제냐고 했냐면, 이제 겨울이라고 했죠, 겨울. 겨울에 이 검은 물의 기운이 가장 차가워지고, 이 차가운 기운을 이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투심과 마음을 강력하게 얼려버리는 시기가 2022년도면서 그 중에서도 겨울이 되는 건데, 음력으로 봤을 때는 23년도 1월까지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23년도 1월, 길게는 2월, 이 인근에 사람들이 가장 공포에 떠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1, 2월이면 한 두 달 정도의 마지막 공포가 남은 것이고,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 주식을 못하는 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 주식시장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해가 신축년이 있고 경자년이 있고 이민년이 있고 이런 의미를 아시잖아요. 해가 항상 소의 해거나 호랑이 해, 이 인근으로 흘러갔을 때 경제는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 인근이니까 90년대 이 인근에도 실제로 완전히 박살이 났었고, 그 이후에 경제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근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초전 박살이 났고요. 이 당시에 제가 사실 주식을 시작했었는데,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종목이 하한가를 갔어요. 전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를 배우셨을 거고요. 그걸 버틴 사람들은 그 이후에 반드시 돈을 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초전 박살이 났지만 그걸 견딘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요. 지금 시기는 이 소와 호랑이 해를 지금 만나면서 또 박살이 났고요.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 고점을 갱신하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이고 내리막의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잘 잡고 다시 본격적으로 출발하고요. 여기서 예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미국 경제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기축통화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이점과 대부분의 이제 정점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면 미국 기업의 정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예전처럼 이렇게 미국이란 기업이 잘 나가는 사례는 더 이상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미국이란 나라를 완전 맹신한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위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기업의 가치가 정점을 찍었을 때 이게 하락을 쭉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테슬라가 100달러 간다는 얘기를 했던 그런 이유였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있죠.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죠. 애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잘 나가는 기업은 갑자기 순위가 바뀌어 버려요. 지금 애플이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 잘 나간다 이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고요. 오히려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이 따라잡고 미국 기업 가치보다 한국 주식 가치가 월등하게 높아지는 그런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등은 영원하다가 아니라 1등은 결국에 추락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있는 자들은 거대 기업에 투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국내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뭐 LG그룹 이렇게 성장을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다려서 그런 성과를 보고 돈을 벌지, 마치 이런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하면 맨 땅에 투자해서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서 개발되면 가장 비싸게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원리하고 가장 비슷한데,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전 세계 개인들이 소유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유명인들이 보유했다고 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게 항상 그 뒤에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유명 기업이라고 맹신했다가는 몰락하고요. 카카오를 믿으면 맹신하다가 몰락하고요.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제가 보기엔 $50 이하예요. 그 다음에 전 고점을 다시는 돌파하지 못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뭐 무당이고 신이고 귀신이고 백날 뭐 변신하고 용쓰고 해봤자 절대 이 구간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정점이라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절대로 개인들이 소유한 이 주식을 다시 원자리로 돌려주지 않아요. 그게 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 시간에 성장할 수 있는 비밀병기를, 그 주식을 사들여서 그 회사를, 그 적자 회사를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성장률이 보장되고 성장하는 모습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그 기업이 결국에 개인들이 사고 있는 시점이 되고 부자들은 그 기업을 다 팔아먹어요. 결국에 그 정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기나긴 시간을 공을 들여서 이걸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례입니다. 유명인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애플도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이 원래대로 이 애플 시세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지금 여전히 $130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애플도 마찬가지로 $70에서 $80 이 임금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미국 주식을 버리고 한국 주식을 뭘 사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애플이 정점을 찍었을 때, 테슬라가 정점을 찍었을 때 미국 주식 떠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고, 물론 삼성전자도 정점을 찍었을 때 삼성전자를 떠나야 된다, 삼성전자 박살난다, 제가 안티를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제가 바닥을 드러내잖아요.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기업을 뭘 사야 될지 고민하고 타이밍을 재야 된다, 이 시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고, 객관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이 얼마나 고평가고 한국 주식이 얼마나 저평가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700조 원이에요. 시세가. 매출이 500조 원도 안 돼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뭐냐면 결국에 미래에 시가총액만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2,700조 원인데 아직도 매출이 1,000조 원을 넘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 시가총액은 결국에 매출을 향해서 수렴한다는 거예요. 매출을 만약에 5년, 10년 동안 정말 기다렸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성장을 못한다, 샤오미한테 발린다, 삼성전자한테 발린다, 현대차한테 발린다, 이런 전제 조건이 생겨서 이 매출 성장이 갑자기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매출이 계속 성장하다가 매출이 막 한 800조 원까지 성장하다가 멈췄어요. 그 다음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매출을 향해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는 여기서 3분의 1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얘네 제품을 살 수 있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의 한계치를 느끼고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전기차 사업은 지금까지가 돈이 됐던 거지 앞으로 하는 전기차 기업들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2천만 원 정도에 나오고 1,000만 원대에 나오고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돈이 안 되는 사업군이 되면서 서로가 죽이는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군이 여태까지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요. 누군가 우리 동네에 치킨집을 차립니다. 한 달에 3,000번대요. 이 얘기를 듣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도 치킨집, 너도 치킨집 하면서 동네에 치킨집이 50개가 생겨버려요. 그게 뭐냐? 테슬라가 예전에 혼자 전기차 사업을 독식을 해버렸는데 앞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 벤츠, BMW, 애플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 매출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단가 경쟁, 대량 생산 구조로 전 세계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대중성을 띠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전기차 가격이 다운됩니다. 다운돼요. 성능은 좋아지고 대량 생산 체계니까. 그러면서 경쟁을 부추기면서 자동차가 세일에 들어간다. 우리 자동차 좀 사주세요. 내년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레벨 3가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업군을 가지고 미래를 절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업황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잘 되는 업종만 보고 투자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정점이거든요. 우리 동네에 커피 가게가 50개가 넘게 있는데 그게 잘 된다고 소문 듣고 차려봐요. 돈 되나요? 그냥 골병 알아요. 돈도 안 되고 깎아줘야 되고 낮게 팔아야 되고 가격도.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들을 볼 때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되냐? 신성장 업종이 아니라 죽은 업종을 봐야 돼요. 죽은 업종. 죽은 업종이 뭐냐? OLED나 LCD, 디스플레이 이런 망한 산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금 막 적자고 난리거든요. 걔네들은 적자에서 흑자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다 망가진 회사들. 이 모더나 같은 기업도 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 치료제로 이 매출을 23배를 불려버렸고 주가를 10배를 띄워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원리 원칙대로 올라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실제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이 346조 원이고 매출이 이제 약 300조 원인데 결국에 이 인근에서 주가가 맴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제 주가는 4만원대로 흐를 거예요. 4만원대로. 4만원대로 흐르면 매출하고 이제 일치를 하는 거고 미래 성장이 반영이 안 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근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을 때 이제 기다렸을 때 삼성전자의 성장을 기다리면 이제 주가는 올라간다는 게 보장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빵인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기이한 이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고 매출이 7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매출을 향해서 수렴한다는 것인데 물론 매년 성장을 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매출이 대략 한 200조 원까지 몇 년 안에 성장을 한다고 보장을 해봐요. 그래도 주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한 50달러 인근이 되는 것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80, 70달러 인근이 되는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시가총액이 매출을 향해서 수렴한다는 것이고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잠깐은 쉬겠지만 결국에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을 향해서 계속 수렴하고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제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간다. 다만 올해랑 내년 이 사이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이 이 시세가 바닥을 만나는 것뿐이고 이 바닥을 흐르다가 결국에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업황이 좋아지면 기업들은 누구나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여 경쟁을 시작한다. 전기차 반도체가 그렇고요. 돈이 되는 것을 눈치채면 주변에서 따라하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아져서 그 업황이 좋아진 걸 확인하고 나서 투자하는 전략이 아니라 업황이 좋아지고 현재 나쁜 업황이 무엇인가 그 업황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이후로 이제 좋게 보는 업황이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업황이 좋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화 가치는 앞으로 이제 올라갈 확률이 정말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기점이 될 겁니다. 여태까지 좋았던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여태까지 망가진 그런 회사나 아니면 여태까지 안 좋았던 일본 기업들을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좋고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경제가 바닥을 치면 엔화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